혹시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힘드신가요?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나요? 그저 나의 내성적인 성격 탓에 대화하기 힘들어한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벗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어색한 사람과 불편한 사람과 대화 나누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동양북스에서 나온 한마디 먼저 건넸을 뿐인데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리뷰는 광고 영상입니다. 광고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책을 권해드리고 싶다는 이 말버스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책을 제가 선정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세 가지 큰 이유를 찾게 됐어요. 첫 번째 큰 이유는 작가의 공감대입니다. 한마디 먼저 건넸을 뿐인데의 작가 이오타 다스나리 작가는 현재 일본에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대화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감대를 얻은 것은 이 작가 또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라는 한마디조차 너무나도 어려웠었던 과거 이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저 사람들과 같이 나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그 대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집필 활동, 또 강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말을 잘했고 늘 말을 잘해왔던 사람이 말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말하기를 못했었던 사람이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공감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말하기는 성격이 아닌 테크닉이다. 작가는 말합니다. 내성적인 성향 탓에 말하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요령과 테크닉을 익히면 말하기를 잘할 수 있다고요. 결국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요령에 익숙해지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 말은 저 또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말하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이며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실천하는 습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늘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권해드리는 이유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잡담의 재발견입니다. 그저 친한 사람들과의 대화, 침묵이 생겨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처음 만나는 사람, 어색한 사람, 직장 상사, 불편한 후배 등등등의 이 어려운 사람들과의 대화에 있어선 잡담은 매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번외로 책이 굉장히 얇아요. 아주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어요. 부담 없이. 챕터 또한 아주 심플하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첫 마디가 어색하고 두려운 사람들을 위한 챕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말을 해야 친해질 수 있는지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요. 세 번째, 난감한 질문이나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또 만나고 싶은 호감 가는 대화하는 방법이고요. 마지막 5번째는 좋은 관계를 만드는 인정받는 말하기를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책에는 정말 많은 부분들,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몇 구절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억에 남는 부분은 재밌는 사람이 되기보단 편안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챕터였어요. 우리는 보통 말하기를 할 때면 알맹이가 꽉 찬 말하기, 내용에 충실한 말하기, 혹은 재미있게 말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대화의 질을 흐트러 놓곤 합니다. 대화 또한 계속 끊기는 대화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하는 것이 이야기를 할 때 미리 스포일러를 하랍니다. 아주 신선하죠? 이거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들어볼래? 라든가 내가 병원에 있었을 때 겪었던 조금 힘들었었던 이야기야. 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해야 될 말하기에 대한 분위기를 먼저 예측 가능하게 스포일러 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말하기에 대한 어떤 조급함이나 불안감이 없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말하기 자체를 그대로 집중하면서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책에 나오는 부분 중에 아주 공감 가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선 넘는 질문에 대한 대처 방법이 나옵니다. 정말 예의 없고 센스 없는 사람들이 무례한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사귀어봤어요? 연봉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뭔가 듣고 싶지 않은 질문, 답하기도 애매한 질문들을 하는 그런 선 넘는 질문들이 아주 많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방법은 대답하지 않고 일반론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랍니다. 몇 명 정도 만나봤어요? 라는 질문에는 몇 명이요? 라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보통 한 5명 정도 만나보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연봉은 얼마 정도 받나요? 저는 연봉이 좀 얼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나이 때는 보통 연봉을 어느 정도 받나요? 라고 묻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직장 상사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게 됐을 때, 혹은 둘이 같이 택시를 탔을 때 불편한 사람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는 상세한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대화에 대한 딱딱한 책이 아닌 부드러운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잡담에 대한 스킬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보고 또 바로바로 실전으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작가의 말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스스럼 없이 말을 건네는 사람, 누구든 편하게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 그들을 동경하면서도 나는 이따금 그들을 질투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동경하고 그토록 질투했었던 그들은 그저 몇 마디 말로 타인과의 간격을 좁히고 건강한 대화를 유지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건넨 것은 상대를 향한 말이 아닌 상대를 향한 관심이었습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상대에게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이 대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화의 중요성, 잡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마디 먼저 건넸을 뿐인데 여러분에게 좋은 책을 권해드릴 수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벗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